金白马仔细来，黄衣啊，少年人已不在，君不见谁在问，一窗青山一안녕하십니까. 홍한성입니다. 자, 한중일 삼국지 제4회 중국 안휘성 허페이라는 데가 있죠. 거기에 리홍장의 집이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리홍장을 좀 소개하는 면에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으니까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, 리홍장의 집을 가려고 상하이에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 안휘성 합비라는 데를 조금 보여드리려고. 여기 이제 상하이입니다. 여기 상하이인데 여기가 이제 안휘성 합비시 허페이시입니다. 이거 되게 멀더라고요. 상하이에서 가보니까. 그래서 뭐 몇 시간 걸린지 기억 안 나는데 이 사람 집까지 가는데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고속철 타고. 중국 고속철 요새 만만치 않습니다. 아주 잘 돼 있고요. 조금 청결도가 우리보다 좀 떨어져서 그런데 그래도 독일보다 깨끗합니다. 자, 고속철을 타고 이제 제가 성을 3개를 뛰어넘었나 뭐 그랬습니다. 갔습니다. 안휘성 합비역인데요. 이거는 그냥 여기 관광 사진이니까 이렇게 깨끗하고 실제로 하나도 안 깨끗합니다. 아주 뭐 난장판이었습니다.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택시를 잡아 타야 되는데 그 택시 잡는 사람이 너무 많고, 요새 중국 고속철은 예약을 안 하면 탈 수 없습니다. 아주 뭐 풀이에요, 풀. 그래서 여기서 택시를 못 타고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 가지고 이 안휘성 리홍장네 집 가자고 그랬더니 뭐 다 알더라고요. 그리고 갔습니다. 시내 한복판이에요. 그 허페이시의 아주 중심가 한복판에 지금 이런 모습인데요. 뭐 여기가 허페이시의 뭐 명동쯤 되는 데라고 그러더라고요. 저 혼자 갔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안경점도 있고 여기 또 뭐 한국의 혼수 뭐 정관장 파는 데도 있고 이러더라고요. 바로 이 집입니다. 대로변 한복판에 아주 그것도 제일 중심에 있고, 정문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리부, 중국말로 리홍장이 사는 집이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대대로 이 안휘성의 아주 토호였습니다.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현장 답사 그래서 해봐야 돼. 여기 써있기를 전성 중점 문물 보호단위 리홍장 가족주택, 이렇게 써 있습니다. 굉장한 집이죠. 들어가니까 이 집이 지금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디 영화, 중국 영화에서 보면 뭐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. 바로 그런 집의 출신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보고 좀 자세히 건물을 보시면 건물이 뭐 상당히 뭐 고색 창연하고, 역시 그 대토호 집이랑 좀 틀립니다. 뭐 마당에도 귀암괴석 같은 걸 이상을 많이 해놨는데 뭐 중국말도 안 되고 뭐 물어볼 사람도 없고, 그래서 이제 이 길 따라서 쭉 갔습니다. 갔더니 뭐 안내파 표지판도 잘 돼 있고, 심지어는 뭐 한글로도 이렇게 써놨어요. 옆에 한국 사람들이 지금 오는 모양이에요. 쭉 가가지고 또 귀암괴석을 보면서 희한한 나무를 도로 어디서 많이 수석을 구해다 놨더라고요. 자, 그리고 집에 갔더니 이제 가장 집기가 집안에 집기들이 있는데 뭐 역시 뭐 뻐근하게 잘 살던 사람이고, 제가 이 중국의 뭐 장개석이네 집인지 뭐 이런 뭐 리홍장네 집인지 뭐 호선암네 집 뭐 이런 데 좀 다 가봤는데, 가보고 느낀 거는 호선암 빼고 장개석이는 28대가 내공을 쌓아가지고 장개석이가 탄생을 했고, 리홍장이가 중국 천하의 실권을 잡기까지는 뭐 14대인가 뭐 하여튼 내공을 쌓았어요.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. 내공을 그만큼 쌓으니까 인간의 그 스케일이 커지고, 한마디로 이 통이 크고 이런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사람들 집 이제 집기 보여드립니다. 뭐 되게 이런 거죠. 이런 분위기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그 뭐랄까 엄숙하면서도 단아하면서 단정하면서 기품이 있어요. 좀 뭐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네. 모르겠는데. 자, 이 마당입니다. 자, 이 사진이 이제 뭐 수천 장의 사진이 거기 걸려 있는데 제가 뭐 하여튼 찍어 올 수 있을 만큼 다 찍었습니다. 지금
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리 홍장의 형입니다. 형. 바로 위에 큰형이에요. 리 한장이라고.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바로 동생인 리 홍장입니다. 자, 아니 얼굴이 뭐 거의 뭐 붕어빵 같이 똑같이 생겼어요. 근데 이 양반은 고향집을 지켰어요. 그리고 자기 동생을 정치판으로 내보냈다고. 이게 중국의 풍속입니다. 중국은 장남은 가정을 자기 그 가문을 지켜. 그리고 동생은 장사를 시키든지 정치를 하는 둘 중에 하나인데 되게 정치를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정치 속에 장사가 포함이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정치판으로 내보내죠. 이거는 이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의 대토호들은 그렇습니다. 장개석이도 마찬가지예요. 장개석의 고향이 중국의 그 절강성의 봉화라는 데인데 그 봉화의 장개석의 형은 고향집을 지켰어요. 28대 쭉 내려온 그 동생인 장개석이는 넌 나가서 정치를 하라. 그러고 정치한 겁니다. 역시 이 집 똑같습니다. 끝까지 가문을 지키는 거예요. 장남들은 보니까. 문제는 이제 이 리홍장이가 자식이 없어요. 딸밖에. 그래서 대를 못 이으니까 형이 자기 아들을 그 양자로 주거든요. 리경방이를.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정치판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만년의 이 리홍장의 모습입니다. 이 사람은 키가 컸어요. 180cm입니다. 중국 사람 치고 당시에 180cm 되는 굉장한 거한이었습니다. 자, 이 집을 좀 더 보겠습니다. 복수당입니다. 이 집안에 있는 중정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방이죠. 역시 그 학문적 관록이 있기 때문에 벌써 이 노는 게 좀 만만찮아요. 그리고 뭐 붓이 붙어 있는데 바로 이제 리홍장이가 쓴 붓이에요. 자, 이거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여기 지금 한자가 왜 안 보여가지고 이걸 그대로 써갖고 쳐보면은 되게 바이두 중국에서는 되게 나올 텐데 한자 안 보여갖고 지금 뭐 제가 이거 어떻게 할 때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. 왜냐하면 리홍장이가 썼기 때문에. 자, 여기는 또 그 현판이 하나 써 있는데 상진 독호랍니다. 이게 난 고자인 줄 알았어요. 그랬더니 호자더라고요. 그래서 이 뜻이 뭔가 하고 내가 찾아봤더니 항상 큰 은혜와 조상의 덕을 소중히 여겨라 이런 뜻이래요.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가문을 큰 집을 남겨줬는데 사실 이 집이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원래 그 리홍장이 살았을 당시의 8분의 1이랍니다. 8분의 1. 이게 실제로 이걸 8배 곱하면 대충 덕수궁 한 절반 정도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뭐 왜 저 집이 저렇게 8분의 1로 축소가 됐냐면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 딸 쪽에 있는 그쪽 건물만 남아있고 8분의 7이 이제 허물렸는데 모택동이가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그 과거의 부르주아들을 다 처단하는데 리홍장이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지만 이런 대표적인 부르주아 그리고 매판 자본가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리홍장이가 죽은 묘를 파헤쳐서 불관 참시를 해버렸어요. 그러면서 그 저 집을 갖다가 막 거의 뭐 몰수해 버렸거든. 그래서 다 날아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씨는 그러니까 이 조상의 큰 은혜를 여기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 조상들이 잘 해줘가지고 우리를 이 정도까지 먹고 살만하게 해주고 잘 키우고 공부도 잘 가르쳐줬으니까 은혜를 잊지 말자 이런 거죠. 이 잘 되는 집안을 제가 가보면요. 진짜 뻐근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이 만나봤는데 뭐 재벌 회장부터 되게 그 조상을 엄청나게 잘 모십니다. 그 일반의 그 어중이 떨리는 거랑 틀려요. 뭐 보통 사람들 그냥 뭐 명절 때 그냥 차례나 지내고 제사 정도나 지내주는 건데 잘 사는 사람들은 조상을 아주 끔찍하게 모시더라고. 그러니까 이 집도 그래 내가 보니까. 그게 차이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진해 신관이라고 쓴 건데요. 아니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도저히 이게 무슨 뭐 고사성어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. 아니더라고 고사성어가.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1861년에 천진 중국 국경 옆에 있는 천진 있죠. 천진에 세관이 그날 1861년에 세웠는데 진의 신관 바로 이거를 편액을 써서 줬대요. 근데 이 글씨를 보면 엄청나게 에너지가 좋은 사람입니다. 이 글씨의 힘이 벌써 느껴지는 게 지금 위에 이것도 보면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글씨하고는 좀 다른데 서로 필자가 틀린 것 같아요.
근데 이거는 리홍장이 쓴 거란 말이에요. 리홍장의 글씨가 뭐 대단한 그 정신적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. 이 글씨에 힘이 넘치잖아 벌써. 강하고 한강다워 있는 글씨죠. 자,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 리홍장이라는 사람이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개요를 좀 말씀드리려고, 그리고 이런 집안 출신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자, 바로 이게 양자인 리경방입니다. 나중에 일본 대사를 지냈어요. 자, 이 장면은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했죠. 그러니까 중국, 일본이 자 이제 패배했으니까 전쟁 배상금을 토해내야지, 그러고 부른 겁니다. 그래서 불러가지고 시모노세키 춘범루라는 데가 있어요. 춘범루에서 이 회담을 하는 장면입니다. 이 사진을 내가 직접 가서 찍었는데 그 사진은 이렇게 거기 전시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등박문이가 이렇게 가운데 앉고 이 건너편 맞은 쪽에 그 리홍장이 갔는데, 일본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디스플레이 하다 보니까 이 중국 사람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일본 사람이 이렇게 그려놓고 사진도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데 리경방입니다. 일본 대사로 나왔는데 자기의 아버지, 뭐 작은 아버지지만은 작은 아버지가 중국 대표로 왔기 때문에 통역으로 직접 나섰는데 그때 일본 대사를 하고 있을 때. 자, 이 춘범루는 바로 이등박문이가 단골로 다니던 보교리집입니다. 일본 전국에서는 최고죠. 아주 뭐 최고로 잘하지. 그 보교리를 또 이등박문이가 최초로 먹기 시작했어요. 근대화 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보교리집이 번성을 해서 춘범루는 뭐 대단하죠. 보교리 그러면 1인자입니다. 바로 거기서 자기 단골집, 요정이죠, 요정. 요리집 이전에 요정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요정에서 이 회의를 열었다고, 시모노세키. 이게 이제 교통편도 아무래도 시모노세키가 중국에서 들어오기가 편하니까 그랬겠죠. 여기서 아주 굴욕적으로 리홍장이가 사인을 했죠. 이영량을 토해낸 걸로. 그때 이영량 토해내는 게 중국 예산에, 청나라 예산에 3년치 예산이었습니다. 이영량인가 1억 2천만 량인가 갑자기 헷갈려. 그런데 3년치 예산 같으면요, 지금으로 치면 한 4,500조? 거의 5천조 토해낸 겁니다. 5천조. 이 리홍장이가 통사정을 하거든요. 조금만 깎아달라고, 이등박문이한테. 근데 이등박문이가 한 푼도 안 갖고 있어요. 그러면서 이등박문이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. 일개다 이등박문이가 만고의 충신이라고. 통사정을 하더니 자기한테 막 거의 울먹거리면서 중국이 망할 것 같으니까. 그래서 만고의 충신이라고 썼지만은 한 푼도 안 갖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 청나라가 이제 사실 망하는 겁니다. 이 망하게 되니까 이제 리홍장의 회담을 끝나고 이게 나오는 이제 사진인데요. 이제 맥이 빠져가지고 바로 이제 그 춘범루 옆에 이 사람의 숙소가 있었거든요. 그 숙소로 가는 길을 리홍장길이라고 지금 명명을 해놨어요. 가보면.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, 이 중국을 살리기 위해서 청나라를 망해가는 청나라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비스마르크를 만나러 가는 거다.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유럽 가서 대통령 다 만나서 중국 살려달라. 나중에 안 되니까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가 황제로 취임하는 대관식 날도 가가지고 사정하잖아요. 근데 다 실패하고 결국은 아주 만년을 결국은 뭐 우울하게 보내다 죽었죠. 자, 오늘은 지금 일본 쪽에서는 이제 단연 이등박문입니다. 이 정계 헤게모니를 다 갖고 있었으니까. 조선 쪽에서는 고종입니다. 고종과 김옥균 개화파들. 근데 개화파들은 이제 1894년에 다 끝나버렸으니까,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는 단연 리홍장입니다. 그래서 리홍장이 그만큼 청나라 말기 역사에서는 광서제는 뭐 별로 그렇고, 서태후는 좀 방해를 많이 한 인물이고, 청나라의 운명을 자기 어깨에 걸머쥐고 청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혼자 고군분투한 사람을 리홍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그런 대목 때문에 오늘 제가 일부러 리홍장네 집 간 얘기를 한 겁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이제부터 지금 중국 얘기를 좀 보여드렸으니까요. 리홍장이 추진했던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 대해서 자, 쭉 설명을 드리고, 왜 중국이 실패했는가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, 그 다음에 당시 우리나라 조선은 어떠했는가 쪽으로 이제 계속 넘어가게 될 겁니다. 끝까지 하려면 내가 볼 때 한 300회는 해야 될 것 같은데, 최대한 더 빨리 해서 한 100회 이내로 끝내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